오늘 주제는 차명주식인데 차명주식은 어떤 거고 이거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2001년도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발기인을 3인 이상의 요건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명이고 나머지 2명을 차명으로 둬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를 보시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압류에 대한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렇게 압류되거나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가점주주의 연대 납세 의무라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표님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50%가 넘지 않게끔, 가점주주가 없게끔 그렇게 설립을 해라라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인데, 지금도 법무사한테 회사를 설립하러 가겠다라고 상담을 받아보면 3명 이상의 발기인을 둬서 회사를 설립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2차 납세 의무도 없고 기타 등등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도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주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명주식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명주식이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네, 차명주식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차명주주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차명주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척, 지인, 직원들한테 차명주식을 놨을 건데요. 이런 경우에 차명주주의 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차명주주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가 받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시는데요. 소송에 가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재산권과 어결권을 따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원래 주인 거, 어결권은 새로운 차명주주 거. 그렇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차명주주가 어결권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문제입니다. 차명주주로 둔 경우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차명주주를 두는 경우, 이 주인의식을 가진 직원이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만두고 이직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시 본인이 가져오기가 조금 안면이 거슬려서 다른 직원한테 또 옮기고, 또 그 직원이 그만두면 또 다른 직원한테 옮기고, 이런 경우에는 옮기는 당시마다 시가로 차명주식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엄청나게 되고요. 또 건설회사나 그런 면허를 필요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을 증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그 늘리는 시점마다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서 그 당시 가액으로 정렬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를 대보면 수억 원이 나와서 차명인거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차명주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답이 있는 건가요? 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미리 점검하고 타이밍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답일 텐데,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제 국세청도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들이 탈세 행위로 빨리 해결하고 정상화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고요. 최근에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명의신탁이 많은데, 이런 대표님들은 과거에 잘못된 케이스를 당한 대표님한테 잘못된 조언을 좀 들으신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히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해결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신 케이스가 많이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이 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그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처럼 하면 좋지, 이런 이제 컨설팅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컨설팅이다 보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고, 제가 실행한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무규정 간소화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명의신탁 주식 실질 소유자 확인제도라는 방식으로 1998년도에 신청만 하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만 맞으면, 입증 책임이 원래 납세자한테 있는데 국세청에서 요건만 맞으면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물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주겠다라는 제도고요. 네, 이러한 제도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런 사례가 김해랑 대구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거를 조금 오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해하고 대구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법 개정을 한번 먼저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사무규정 간소화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는 작은 회사만 해줄게 라는 취지 때문에 30억이 넘지 않으면 해줄게, 30억이 넘으면 못 해주겠다라는 이제 요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5월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희가 큰 회사들만 좀 찾아보자 라고 진행했던 게 김해하고 대구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김해 사례를 설명드리면 친인척한테 주식을 줘놨다가 이런 부분들이 15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0억 조건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규정 간소화로 신청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 와중에 주식가액이 20억이 넘으면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열어서 이제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70억이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렸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김해 세무서에 들어가서 시민위원회에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날 일원도 가세하지 않겠다라는 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구께 더 인상적인데요. 대구는 약 100억 정도가 되는 사건인데 신청 시기가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랑 만 1년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 또 갑자기 신청하고 코로나가 급증해져서 원래는 20억이 넘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인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해서 더욱더 간단하게 저희가 100억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 소유자한테 돌아갔고, 일원도 마찬가지로 가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사무규정 간소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결하는 방식 중에 제측기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경찰 영화를 많이 보시면 밤 12시를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잡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범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세법에도 마찬가지로 제측기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는데, 그게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15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나버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실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하악회사인데 15년 3개월이 지났고 마침 세무조사가 나온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세무조사관한테 확인을 받고, 이런 마찬가지로 일원도 가세되지 않고 명의신탁을 가져온 사례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15년 3개월이 한 건은 진행됐고 한 건은 진행되지 않아서 증여세 신고를 한 건 넣었는데 김해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한 건은 제측기간이 안 지나서 신고하신 건 잘 하신 것 같고, 또 한 건은 자기가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측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측기간이 안 지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넣어주십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더 있다. 그 단서조항을 보시면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1년을 적용하지만 50억이 안 되면 안날로부터 1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일원도 가세되지 않고 끝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신설법인의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만 3년이 지난 거하고 만 3년이 안 지난 거하고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 1억에 당기순이익 2억씩 나오는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 만 3년이 안 지났을 때는 7억의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가 되지만 만 3년이 지나버리면 15억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 빨리 해결하시는 거는 7억을 기준으로 받으실 거고, 만 3년이 지나서 해결하시는 경우에는 15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기준점이 되시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자나 주식 추가 이동이 없으면 최초 설립 당시에 액면가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약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님들께서는 빨리 해결하셔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케이스들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명 주식에 대한 컨설팅만 계속 정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책자를 좀 만들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목차를 4개 소제목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일 끝에 페이지를 보시면 7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내용을 넣으시면 약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자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설립할 때 넣은 자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대표님 통장, 법인 통장 또는 정자 당시에 계좌가 있으시면 정자 당시에 개인 대표님, 법인 통장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넣고요. 두 번째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 소송도 저희 제휴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를 다 추가로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때까지 배당을 받으신 회사가 있다면 배당을 받았을 때 자금 흐름을 찾아서 대표님한테 다시 흘러간 내역을 증명으로 또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에 넣어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때까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대표님이 어떻게 해왔다, 또 조직도가 어떻게 된다, 또 회사를 창립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네 번째로 넣어서 다 책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이 어려운 책자를 들고 가서 소명을 해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쉬운 케이스도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대표님들이 제척 기간만 지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제척 기간이 지나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맞으실 수도 있고 틀리실 수도 있으세요. 왜 그런 대답을 하냐면 대표님들은 잘못된 기억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이랑 본인 대표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랑 전혀 다르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러 들어갔는데 한 번도 주식 이동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정자도 있으셨고요. 또 회사 직원이 그만두면서 다른 직원한테 옮겨가신 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15년 동안 이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한 5년 남으셨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야만 제척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5년 동안 일어날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다른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제척 기간은 5년 뒤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대표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차명 주식은 다른 컨설팅 영역과 전혀 다르게 이 부분은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처럼 언젠가는 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반드시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이 행위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제가 많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대표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오늘 네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 당장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상기시켜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명의를 빌려주신 분하고 만나보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던데 빨리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또는 명의신탁 계약서라든지 명의신탁 해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미리 받아두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척기간과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많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빨리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보셔서 제척기간이 몇 년 남으셨는지를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빨리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컨설턴트랑 비교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셔서 빨리 반드시 차명주식은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